원래 부탁받은 제목은 건국절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대로 왜 이런 문제 나왔냐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저희 또 이걸 건국절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그 참담한 역사,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조금 이제 이 자료에 기록하지 못한 얘기 같은 걸 보충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8월 15일이 문제입니다. 8월 15일은 아다시피 일본이 항복한 날이죠. 독일은 훨씬 그 전에 항복을 했고, 그 이제 지구상에서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원래 이 일본과 미국 연합국 이름으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항복 조인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동경만 미주교회에서 9월 2일 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일본이 항복한 날은 천황이 방송한 날이 아니고, 천황이 방송한 것은 그냥 무조건 그 조건을 연합군칙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 내용이었고, 정식으로 국제적으로 항복한 날은 9월 2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묘해요, 보니까. 중국은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날을 기념을 하거든요. 8월 15일은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허황된 나라는 이제 8월 15일에 해방절을 갖고 그 표고력 같은 거 보면은 뭐 8월 15일에 만세 불렀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천황의 방송을 듣고 정확히 그 의미를 안 사람이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확히 뭐라고 듣겠는데 라디오 소리도 잘 안 들렸고 뭔지도 몰랐다 그래요. 본격적인 만세는 8월 16일부터 불렀다고 보고, 심지어는 17일, 18일 때도 그 8.15 때 그 여러 증언들 보면요, 17일, 18일에도 교도소에 있던 이 수감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일본 간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안동에 있던 그 수감자가 대구로 이감하는데 역시 일본 경찰들이 그대로 이감 다 해요. 8.15 전년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게 8.15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그대로 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항복 받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9월 9일에 일본 총독과 우리나라에 있던 그 아베 마지막 총독과 하지 중장, 이 이제 우리나라 그 사령관으로 왔지 않습니까? 메가드 부하로 와서 하지 중장이 일본의 아베 마지막 총독에게 항복 문서를 총독부에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의 사설에서 항복 문서를 우리가 안 받고 하지가 받았으니까 일본의 사설에서 우리나라는 자연히 미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 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딱 따지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이래 된 거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9월 2일에 이제 이 일본이 그 미군 즉 미주료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일본의 종전 기념일을 9월 2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일이 일본의 2차 대전 기념 날이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공식 행사를 다 그때 합니다. 일본 항복. 중국과 러시아만이 3일에 해요. 이 명칭조차도 중국의 경우는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그렇게 다 정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해방절, 해방의 날 이렇게 했다가 이승만 정권 밑에서 광복절로 바뀝니다. 그건 참 웃기지 않아요? 이승만 자신이 나라를 세운 나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승만 자신이 광복절이라는 건 뭡니까? 있던 나라를 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승만 자신이 있던 나라를 찾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몇십 년이 흐른 뒤에 그 형편없는 역사도 모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와서 그게 건국절이라고 할 자격이 있냐 말이죠. 이승만 자신이
있던 나라 찾았다고 광복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해괴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건국절이라는 이 명칭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해방절 이렇게 했는데, 김기림의 유명한 시, 저는 8.15 올 때마다 이 시가 생각나요. 아직까지도 8.15를 노래한 시 중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나라 8.15가 얼마나 훼손되느냐는 걸 노래하는 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시인들이 우리나라 뭐 4,000명이나 되는데 전부 시인들이 뭐라고 자빠졌는지 이런 시도 하나 못 써요. 연애시만 어려운, 읽기도 어려운 시만 쓰고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가 제일 낫다는 게 제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15를 이제 우리가 건국절로 할 때 이제 가장 딱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논리가 뻔해요. 이승만을 건국을 아버지로 하고, 왜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승만 건국 아버지를 하고, 그럼 이승만을 건국 아버지를 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이제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그럼 그 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을 다 그냥 쫙 합법적인 올바른 일을 했다는 대통령을 이제 모시려는 거죠. 그럼 이승만을 건국 아버지, 그 다음 경제 건국 아버지 박정희, 뭐 속셈이 뻔해요. 이런 걸로 이제 8.15를 건국절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에 건국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건국이라면 그 대개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의 건국은요, 건국은 전부 전설과 신화의 시대입니다. 다 신화와 전설 속에 속합니다. 나라가 또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독일 막 다 그 전설과 그 신화의 그 연대 때 어떤 설화 속에서 건국 아버지가 있고, 그게 설화 속에, 건국 설화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건국절을 1948년으로 하는 거는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많은 우리 민족이 이루었던 문화와 전통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되게 보면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가들 무시하는데, 독립운동가는 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역사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세웠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웃기는 나라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세운 나라들은 분명히 무슨 건국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론자들 논리에도 보면 말이죠. 이 반대하는 교수들 어떤 논문에 보니까 건국절이라는 말을 중국은 쓴다 하는데 중국은 건국절 안 씁니다. 중국이 그렇게 바본 줄 압니까? 아니, 모 주석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중국은 국경절이에요. 10월 1일, 1949년 10월 1일, 그것을 이 우파들이 이제 할 때 건국절 쓰는 나라 예를 들어라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 들었어요. 프랑스도 들었고. 그러니까 우파 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땡땡인가 알겠죠. 프랑스는 7월 14일 1789년 대혁명 7월 14일 그 바스티유 파업한 그날을 혁명기념일, 대혁명기념일, 세계 많은 혁명사 속에서 혁명 앞에 대자 붙는 건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부르주아 혁명, 세계 역사에서 첫 혁명이죠. 그 대혁명, 혁명기념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7월 4일을 건국절, 천만에 말해요. 미국 건국절 아닙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거든. 그 미국도 이제 7월 4일 할 때, 1776년에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위원들이 5명 뽑혀서 5명의 기초 독립선서를 씁니다. 써서 그 당시는 국회가 안 쓰고 대륙회의였죠. 미국이 그 독립전쟁 할 때는. 그 대륙회의에서 7월 2일에 대륙회의에서 통과돼요. 7월 2일에 통과되고 3일에 인쇄를 해서 4일에 선포를 합니다. 각 주로 다 배달해서 보내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하듯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독립기념일을 정할 때 미국에서도 2일에 하자는 파와 4일에 하자는 파가 나눠져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4일을 해야 된다. 왜? 우리 국회나 이런 데서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선언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 된 거거든요. 건국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그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또 그렇게 알맞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침략 민주주의지만은, 그 미국조차도 건국절이라고 안 하고, 그 말할 때 미국 역사에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들, fathers를 반드시 복수를 붙입니다.
그 복수 건국 아버지들 되게 5명 들어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대통령 5대까지 합니다. 대영 독립선언한 뒤에 싸웠던 사람들, 감히 우리처럼 친일했던 사람이 엄두를 못 냅니다. 다 싸우는데, 다 싸웠던 사람들이 5대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면 뭐 2대씩 되게 했다 하면 한 10년 내지 몇 년 흘러갔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은 그 10년, 20년 흘러가지고 5대 동안 하면은 4년씩 8년, 2번 하면 8년 하면 한 20년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5대까지 독립운동가들이 대통령 다 한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그 뒤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독립전쟁 직접 참여하는 연령이 지내버린 세대들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통령들이 바뀌어요. 6대부터 대통령들이 이제 독립전쟁과는 관계없던 사람 바뀌거든요. 그러나 예나 저러나 그게 독립기념일이지 건국기념일. 미국이야말로 건국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처음 생겼으니까. 식민지에다가. 그런데도 건국제라고 안 하고 독립기념일로 합니다. 중국 모 주석이 그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선언한 게 10월 1일인 것처럼 광장에서 그걸 건국제라고 안 그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경절. 지금 보면 중국 공식 그 10월 1일 명칭이 국경절입니다. 국경절. 나라가 제일 기쁜 날. 그게 뭐 10월 1일로 말하는 거죠. 이런 거도.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미 건국 신화도 있고 많은 이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 많은 긴 역사를 뿌리치고 앞에 세웠던 그 많은 현란한 많은 우리 나라들, 그게 다 우리 민족들이 세웠다, 없어지고 세웠다, 없어지고 한 그 나라들을 무시하고 건국제를 하느냐.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승만을 정말로 건국 아버지로 세워보자. 참 복잡해져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승만은 쫓겨났거든요. 이미 역사에서 이승만이 그 독재해서 부정부패, 독재, 부정선거해서 쫓겨났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지구가 다 아는 얘기예요. 4.1혁명이라는 거는. 다 지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쫓겨난 사람을 이제 건국 아버지를 해놓으면은, 야, 그럼 우리 아버지 큰 나쁜 놈. 맨날 아버지 욕을 해야 되는 말이죠. 이런 역사를 왜 짊어지고 하려고 하느냐. 참 기가 차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또 박정희를 갖다 붙여요. 이 궁합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으냐면은, 박정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순사건 관련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승만이 만약에 건국 아버지면은, 박정희는 건국 아버지에게 2번 큰 죄를 지어요. 그 2번 큰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여순반을 사건. 두 번째는 박정희가 구태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승만 시대입니다. 장면 그 민주당 살고 뒤에 집권 시대가 아니에요. 이승만 시대 때 계속 그 모여서 이런 정권 안 되니까 구태타 해야 된다고 뭘 했습니다. 그 궁합이 맞습니까? 이승만을 그 정권이 못마땅해서 구태타를 음모했던 사람과 건국 아버지를 이승만 만들어 놓고 이게 나빠서 독재 체제하는 이거 나를 망친다고 구태타를 음모했던 사람이 붙여놓고 건국 아버지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두 훌륭한 지도자. 이 궁합이 맞아요. 어떤 논리로도 도대체 이 궁합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다. 참 좀 무식해도 약간 무식해야 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써놨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건국중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속셈이 다 뻔히 보여요. 만약에 이승만을 이제 이 건국 아버지를 하고 8.15를 건국절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우파들 학자들이 그 공부 안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지금이 꼭 8.15 이후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8.15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투사를 빨갱이로 잡아넣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제일 통보 작가 김달수라는 대단히 좋은 훌륭한 소설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김달수 쓴 소설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우리나라 8.15 직후 한국 상황을 다룬 소설인데 그 소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5를 맞았을 때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요. 8.15를 맞아서 석방대에 나옵니다. 독립운동가죠. 나와서
만 1년 만에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힙니다. 이게 김다수 퇴가 줄거리거든요. 대간이 잘 썼죠. 쉽게 말하면은 8.15 해방의 날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도람에 타버린 거죠. 46년 8월 15일 때만 이미 이건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김달수가 퇴배상에서 쓴 기본 줄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8.15 이후에 그 주요 명분이 뭐냐면은, 빨갱이는 안 된다. 친일파는 괜찮아도 빨갱이는 안 된다. 이게 이제 8.15 이후에 기본적인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빨갱이는 누구냐? 이승만 반대하는 사람, 친일파를 비판하는 사람, 그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는 사람, 이게 전부 빨갱이거든요. 그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 자유, 평등, 박애,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노동자, 농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전부 빨갱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그 개념하고 똑같죠. 그거 다 빨갱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빨갱이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나와서 참 그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그 추악한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를 겪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게 이제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래 잡은 정권이 나라 아버지가 되면은, 건국 아버지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논리가 그대로 그런 논리식으로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자. 그 취지예요. 너무나 뻔해. 그러면 그 논리에 맞는 게 누구냐? 박정희다.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처럼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렇게 떠드는 거. 이 뭐, 지금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빨갱이에서 종북좌빨로. 종북좌빨. 한 글자가 더 빨갱이 세 글자에서 네 글자 하는 데는 종북좌빨. 야, 결국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신서북 청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때 공을 세웠던 서북 청년단이 그 뒤에 5.16 뒤에도 그 구태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 밑에서도 그 혹독한 유신탄압 아래서도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자는 말은 입 밖에도 안 나왔습니다. 입 밖에도 안 나왔어요. 전두환 그 학살범이 집권했을 때도 서북 청년단을 만들자는 이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나왔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악을 저진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7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5.16 구태타 밑에서도 안 나왔고 80년 광주 학살 정권 밑에서도 안 나왔던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자는 말이 박근혜 밑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역사가 거꾸로 가느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거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 그게 바로 건국절이다. 건국절이다. 그 건국절 해놓으면은 저절로 건국 아버지 되고, 어떻게 4.19 때 무너뜨렸던 그 이승만 동상이 버젓이 다시 서느냐 이거예요. 다시 서느냐. 서도 사람들이 흥분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독재 정권 밑에서 엉터리 역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흥분도 안 합니다. 요새 여러분 참 씁쓸해요. 저는 왜 씁쓸하냐면 박근혜 인기가 지금 이제 내리막길 가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세금하고 담배값 오르는 거하고 연말 정산 문제하고 그거예요. 그 미친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돈 몇만 원 가지고는 비판의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큰 죄, 이명박 때부터 4대강 한 죄, 역사 물은 까무된 죄, 친일파들이 나와서 설치는 죄, 서북 청년단에 나온 것, 그럴 때 우리는 뭐 했을까요? 그게 세금 몇만 원, 뭐 몇만 원 돌려받고 안 받고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정신이 썩도록 누가 만들었냐? 결국 이 정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참 좀 서글퍼요. 서글퍼. 어떻게 그 이런 돈 얼마나 관련? 그럼 이러다 보면 이제 돈 조금 주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인기가 미친
머리들 아닙니까, 이거? 이 세월이 미쳤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30년 전 8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으면, 박정희 전두환도 역사 왜곡을 못했어요. 박정희 전두환도 8.15를 뭐, 어떻게 하자. 이승만이 건국 아버지다. 뭐, 텔레비에 대고 이승만이 잘났다고 선전하는 프로를 만들어라. 박정희 전두환도 안 했던 겁니다. 못한 겁니다. 그 총칼 가지고도. 그걸 어떻게 이 여자는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국민이 용납합니까? 그런데 그 역사교과서 교학사건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학부형들 힘으로 많은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걸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보면 정부 전략은 이렇게 뻔합니다.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건국제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하도 떠들고 하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법안 냈다가 취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느냐. 건국제를 만들려고 하면 막 국민들이 떠들고 여론이 나쁘니까 슬그머니 역사책 고치자.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그 교학사가 내서 엉터리 교과서를 냈단 말이죠. 그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압니까? 그 필자부터 이걸요 알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뭘 좀 알고 싶어 하나요? 신문도 하나 제대로 안 봐요. 알면 흥분할 겁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교과서를 제일 치밀하게 분석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이랬는데 교학사에서 나 전화가 왔어요. 그 어디 틀렸는 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좀 걱정이에요. 우리 연구소 전부 셀까봐. 큰 것만 몇 개 그냥 언론에 발표하고 뭐 몇백 개 되는 걸 발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또 고쳤는데 또 틀리거든요. 그럼 고쳐서 새로 낼 때마다 우리가 또 틀린 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는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뭐 뭐 100조쯤 가지고 와가지고 역사 좀 사자고 얘기하면 뭐 정보를 내줄 수도 있죠. 그 정도 돈 주면. 그냥 몇 입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디 틀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직원이 그냥 막 소리 질러가지고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국정제도로서는 교과서를 내도 또 안 된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머리가 나왔냐. 그럼 국정교과서 지금 뭐 아마 몰래 준비 뭐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차기 국정교과서의 사용일이 2018년이거든요. 8년이면 2017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내년이 총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에 가셔서 시골에 있는 고향이나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내년 총선 때의 이슈를 역사 문제를 잡아야 됩니다. 복지 가지고 막 아무 쓸데없어요. 저는 복지가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고 복지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제기해도 또 거짓말로 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봐요. 유승민 원내 총무가 뭐 하겠다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정당 지지율이 3%가 올랐다 그럽니다. 유승민 원내 총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국민들이 저렇게 쏟고도 아직도 또 쏟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사기치기 좋은 국민이야.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한 건도 안 지키면은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당 전체의 문제다. 당뿐이 아니라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만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구나. 선거 때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저건 안 지킬 거구나. 이렇게 몰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 몰아가야 되는데 야당이라는 게 썩어 빠져가지고 뭐 그게 우리 아이디어라고 뭐 저가 무슨 저 아이디어야 그게 뭐 학자들 아이디어 지금 썩은 대가리들 모여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점으로 이런 정점을 안 삼아요. 꼭 때만 무슨 그런 거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러거든요. 지난번에도 전 대선 때나 총선 때 이런 걸 정점을 삼으라고 박근혜하고 토론할 때 직접 그런 거 정점을 삼아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봐요, 이래 되잖아. 만약에 그때 이런 걸 적극 삼아가지고 이래 할 거냐 안 할 거냐, 교과서 자유화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친일파 청산 정신 밝힐 거냐 안 밝힐 거냐, 국내 친일파 청산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내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이 전부 친일 옹호파들입니다. 이거 적극 삼았으면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공개 토론에서 당신 그래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내년 총선부터 역사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역사관이 바로 안 서면은 복지가 뭐고 다 거짓말이다. 이걸 확실히 심어주고, 예. 그게 복지 문제. 복지 문제는 뭐 아무리 좋은 성격 내놔도 어느 당에서든지 하면 그만이에요. 역사 문제는 어느 당이나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친일 옹호하는 세력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빼빼스럽게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내년 총선에 내후년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음모, 뒤에서 적당해가지고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막 애들부터 가르쳐가지고 하고 역사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역사자료 집어넣어놓고 동상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막 여기저기 세우고 기념관 몇천억 들여서 세우고 아무리 해봤자 그 역사를 정탈하는 건 그리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저는 낙관을 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세계의 역사에서 어떤 절대 권력자도 나폴레옹도 누구도 역사를 왜곡하다가 다 자기 권력이 무너졌지 역사 왜곡 성만 독재자는 하나도 그런 절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단임 5년 불과 3년 내 그럼 거기 가서 지금 아무리 만들어도 집필하는데 1년 검토하는데 1년 인쇄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2018년부터 하려고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그 책은 아마 쓰레기통을 바로 만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시도조차 못하게. 왜냐하면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쓰는데 공짜로 누가 써줍니까? 우파들은 또 다 돈 많이 받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무료로 강연도 해주는데 우파들은 막 강연 한번 가면 그냥 1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요. 교과서, 국정교과서 토의한다고, 방청회 한다고, 발제한다고, 또 뭐 논문 쓴다고, 돈 그냥 우리 세금을 뻑뻑 갖다 쓰냐, 저 돈처럼. 이 집 쓰면서. 그래가지고, 왜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런 우리 세금을 왜 쓰게 하느냐. 그런 돈. 이러니까 누가 좀 여기 혹시 사회학이나 경제학 하신 분 계시면은 그런 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드느냐. 건국제를 하려고 하는데 선전비 얼마나 썼느냐. 이명박이 건국 60주년 기념하면서 돈 얼마 썼느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얘기를 해야 들이 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테 돈 얼마 썼다? 뭐냐? 이래 나가야 정신 차리지 않느냐. 4대 강도 가만히 있다가 돈 나오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요. 아니 얼마 썼다. 매년 얼마 몇 조 들어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야, 참, 저 뭐 황금충들이야, 황금충들. 자, 제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뭐 웬만큼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정도 끝내고, 여러 선생님들이 뭐, 이런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도 하도 이 어렵고 더러운 시대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느끼신 거나 향후 대응책,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새 저는 서명 받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서명이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1000만 명이 서명해도 아무 쓸데없어요. 왜? 안 들어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명박산성, 박근혜, 소통이 부족하다. 말 잘하면 상관없어요.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소통해도 안 들을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 봐요. 남북 문제, 그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걸 바랍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제가 보건대는 민족의식, 역사의식, 국민의식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대책도 없고 말을 잘 알아듣는가 안 알아듣는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걸 기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그냥 반응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청원도 어떤 강압도 안 돼요. 그냥 대통령 빨리 끝내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약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세월로 보십시오. 뭐
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뭐 잘 됩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잘 안 될 거예요. 보나마나. 지구상에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잘된 조사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암살당한 뒤에 조사위원회 뭐 트럭으로 조사 보고서 냈죠. 여러분 세계사 다 배웠죠. 세계사 조사위원회 만든 거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조사 밝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밝히겠어요? 그렇다고 조사위원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최대한으로 많이 밝혀야겠죠. 그러나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철도 같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역사의 그 쿠데타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기 바라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